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거의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적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적분에 대해서 그 이상 적분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7장에서 보면 구간이 아니라 0, 무한대에서의 적분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적분이 이 개구간, 즉 말하자면 열린 구간에서 적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점으로 갈 때 점근선이 주어지고요. 어떤 한 점으로 갈 때 점근선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함수가 그 점에선 정의되지 않지만 그 점으로 점점 다가갈수록 함수 값은 뭐 커지거나 이런 상황, 아니면 무한 계속 작아지는 이러한 블로우업이라고 하는 이제 블로우업이 있을 때의 이제 적분 같은 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상 적분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상 적분은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조금 이제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상 적분 배우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따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확률 함수랑 결합을 해서 그때 다룰 수 있으면 그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2절의 회전체 건널비를 우리가 수업을 하려고 해요. 회전체 건널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진도를 좀 천천히 하면서 문제도 한 두세 개 정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1시간 정도 분량이 채워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13주차 강의고 강의는 14주차까지만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15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웹업 과제만 좀 풀고 숙제 같은 것만 하고요. 나머지 16주차에는 시험을 볼 생각이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예정대로 16주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22일부터 기말고사가 되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지금 6월 5일까지는 12주차 강의고요. 그 다음에 8일부터 12일까지는 13주차 강의. 그 다음에 15일부터 19일까지가 이제 14주차 강의죠. 근데 이제 아마 학교에서는 보강 기간을 없앤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15주에서 이제 보통은 보강 기간으로 뒀었는데 지금은 아예 보강 기간을 없애고 15주차에 바로 이제 시험을 보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앞으로 이제 수업은 이제 제가 2번 정도만 3번 정도인가요? 3번 정도 더 이제 이 영상 녹화를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회전체 건널비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대상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건널비에 해당하는 어떠한 것들을 어떤 전략으로 구할 것인가 이렇게 될 것인데요. 건널비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y는 fx라고 하는 여기 y는 fx y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회전시켰을 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입체가 나오잖아요. 3차원정의 입체가 나오는데 그것의 둘레를 우리가 그것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는 했었고 이제 건널비는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널비를 계산하는 아이디어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x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잘게 우리가 이 x에서 y축에서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칼질을 해서
칼질을 해서 뭐예요? 이렇게 잘게 썰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띠 같은 것들이 띠가 나오죠. 이게 이제 띠 형태의, 그래서 이게 띠가 나오는데 밴드 혹은 밴드, 이 밴드의 넓이들을 우리가 다 합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그 뭐 이제 이거보다 좀 더 그러니까 잘게 사실은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여기서 건널비의 아이디어를 일변수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밴드로 봐서 이 밑에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호의 길이 공식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밴드는 그러면 이 밴드 이 부분에 지금 색칠한 부분, 이 색칠한 부분에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쪽에도 물론 이제 뒤쪽 면도 있습니다만 이 밴드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뭘까요? 우선은 이 밴드의 높이, 밴드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밴드가 어디서 오는 형태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 어디서 오냐면은 원뿔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스크를 두 개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 하나에 생기는 이러한 그 건널비 부분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까요? 이것을 근사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것이 원뿔대의 한 부분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아까 여기서 우리가 요 조각,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조각이 이와 같은 원뿔대의 일부분이다. 이것이 원뿔대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원뿔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원뿔대의 넓이를 계산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뿔대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금 여기죠. 여기 그 우리 띠부분에 여기 요 대각선의 길이 요것을 우리가 L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반지름이 원뿔되니까 각각의 반지름이 R1, R2로 주어질 텐데요. 여기서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것은 중요하죠. 각각의 반지름이 이제 여기서 원뿔대의 윗면과 아랫면의 그 모양이 원이니까 각각 반지름이 R1, R2라고 하자. 물론 이 그림에서 보시면 R1이 R2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R1과 R2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왜냐면은 이 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0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띠로 얇은 밴드 형태로 만들 거예요. 얇은 밴드가 되니까 저 L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0으로 점점 줄어드는 값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이 밴드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거의 직사각형 모양이 되면 좋겠지만 직사각형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기울기가 있는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이것을 원뿔대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건 펼친 그림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펼치게 되면 요 호의 길이가 뭐예요? 2파이 R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2파이 R2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이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네. 전체 이 전체 이 호의 길이에서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전체 호의 길이에서 그 각도를 곱하면은 그 이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걸 2분의 1로 나눈 거. 사실은 2분의 1의 호의 길이에다가 각도를 곱한 것의 2분의 1. 그게 이제 호의 넓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호의 길이 공식을 이제 써보시면 이제 각도가 커먼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뭔가 관계식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제가 요것을 뭔가 답을 안 했는데 요것을 뭔가 L1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L1과 R1 그 다음에 이 L1 플러스 L과 R2의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각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각도라고 하는 것은 세타는 R시타였잖아요. 세타는 사실은 뭐예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L시타이기 때문에 그 아까 그 호의 길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꼴의 관계식에서 이 반지름이 R이면은 여기가 세타일 때 요 호의 길이가 R 세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호의 길이 이 세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L1에다가 세타를 곱하면 2파이의 R1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세타에다가 L1 플러스 L을 한 것을 하면은 2파이의 R2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잘 알게 되고 이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L1에 대한 것을 L과 R과 R2에 대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부터 넓이식을 유도하다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관계식으로부터 이 두 개의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넓이를 유도하게 되면 뭐냐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아요. 2파이의 RL인데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R1과 R2의 평균. 그래서 2파이의 R1 플러스 R2의 2분의 L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2파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 넓이를 아시지만 이 부채꼴 전체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L1 플러스 L2의 세타를 곱한 거죠. 그것을 2분의 1로 나눈 거. 그래서 다시 2분의 1의 뭐예요? 이 L1 곱하기 세타. 요것으로부터 이 넓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넓이식에다가 해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식을 다시 쓰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파이의 R1 플러스 R2 곱하기 L이다. 이거와 같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다가 2를 하고 여기다가 2를 빼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유용한 식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뿔대의 면적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알게 되면 우리가 다시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생각한 높이, 그죠? 여기서 생각한 높이를 이렇게 봅시다. yi-1, 즉 xi-1점에서의 그따위에서 높이 준 거죠. y는 fx니까 그 반지름이고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반지름은 이 아까 밴드의 즉 원뿔대 형태에서 두 번째 반지름은 i번째 구간에서 보면은 이것을 i번째 구간에서 보면은 여기가 xi-1이고 여기가 xi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각각을 f에다가 대입해서 얻은 것이 뭐예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의 R1, R2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지름들의 평균은 뭐예요? 예. 2분의 fxi-1 더하기 fxi. 근데 xi랑 xi-1이랑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xy와 xi 사이에 있는 어떤 값으로 놓고 봐도 사실은 두 개의 값은 동일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f의 2파의 fxi 스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대각선의 길이는 뭡니까? 예, 우리는 이것을 호의 길이의 길이소로 근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스퀘어 루트에 이게 길이소가 나오는 거죠. 요 길이소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길이소는 아까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d 스몰 s 혹은 DL이라고 했었어요. DL이라는 기호를 써도 돼요. DS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길이소로서 예, 1 플러스 f의 xi, f 프라임의 xi의 스타에 여기서 스타는 사실은 뭐예요? xi 스타는 xi 빼기 1과 xi의 사이에 있는 뭔가 어떤 something 수예요. 그래서 그것에 fxi 스타의 미분한 값의 제곱에다가 델타 x를 곱해준 형태, 델타 x를 곱해준 형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띠 부분, 각각의 띠 부분을 우리가 계산할 때 보면 우리가 식이 뭐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등분할을 했다고 치면 델타 x는 항상 뭐예요? n분의 b-a고요. 그 다음에 xi 스타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 a 더하기 n분의 b-a의 i 이렇게 집어넣은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함수의 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은 뭐예요? 예, 이것은 결국 그 건널비는 이렇게 y는 fx를 따라서 y는 fx를 예, 이 회전 x축에 대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x축에 대해서 회전한 고체 내지는 입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등분할을 해서 그죠? 이 구간을 등분할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i번째 구간에서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그 2파이의 f의 xi의 스타 1 플러스의 f의 xi의 미분한 거의 제곱에 그죠? 예, n분의 b-a 이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죠? i는 1부터 n까지. 네. 그러니까 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것은 그죠? a분의 b까지 2파이 fx를 1 플러스 f 프라임의 x의 제곱에 dx를 한 것을 적분하는 이 식이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surface area라고 그러는데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건널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처음 배우는 시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처음에는 다 누구나 이제 이것을 암기를 해서 시험을 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중요한 식은 이게 그 식이 어떻게 나왔나 생각해 보면은 더 암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이러한 y는 fx가 주어졌을 때 이런 얇은 밴드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이 밴드에서 나오는 거였고 여기서 밴드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기가 길이소가 항상 길이소 그러니까 그 곡선의 길이소 y는 fx로 주어지는 이 곡선의 길이소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길이소가 항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지만 요거의 함수값의 평균. 결국 가운데 있는 함수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그냥 fx다. 2파이는 그냥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 길이소에 해당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각형의 둘레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길이소에다가 반지름의 길이를 합한 이 직사각형의 둘레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널비라는 거 하는 것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건널비 식을 써서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인 예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식인데요. 이게 원의 일부분을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y는 4-의 x제곱을 그 루트로 씌운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을 스퀘어 루트의 4-x제곱. 그 다음에 요거를 뭔가 -1에서 1까지 회전한 이것에 이 부분을 회전해서 얻은 회전체의 건널비를 한번 보아라 이런 거죠. 이걸 실제로 이제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그죠? 이렇게 생긴 타이어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린 편이 아니어서요. 이런 식의 그 반지 형태가 나오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 반지에 금이 얼만큼 들어갔느냐, 그죠? 이게 금반지라고 보면 여기다가 이게 금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아니면 타이어라고 봤을 때 저 타이어의 그 건널비, 타이어가 이제 닿는 부분의 겉면적 부분을 계산을 하는 것도 이제 또 중요한 형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모양이 아닌 것들도 이와 같이 그 미적분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계산식을 세우는 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x축에 대해서 회전한 거니까 이건 fx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길이소가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길이소 스몰 ds가 길이소가 뭐예요? 길이소가 1 플러스의 뭐의 제곱이에요? f 미분한 거에 이것을 제곱한 것의 dx. 이게 길이소가 중요하죠. 그러면 fx는 아까 4-x제곱의 2분의 1승. 이걸 미분하게 되니까 f'x는 뭐가 돼요? 여기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4-x제곱분의 -2분의 1에다가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니까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준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됩니다. 즉 -x를 스퀘어 루트 오브 4-x 제곱으로 나눈 거 그게 이제 f'x가 되고요. 따라서 f' 1 플러스의 f'x의
제곱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1에다가 이걸 제곱하게 되면 이 위에 걸 제곱하게 되면 분모는 4-x제곱이 되고 위에 걸 분자는 4-x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간단하게 해주면 이것은 분모는 여전히 4-x제곱이지만 위에는 x제곱이 없어져서 x4-x제곱분의 4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다시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4-x제곱분의 근호가 되고 그것을 2로 나눈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길이소를 계산한 거죠. 길이소를 계산했습니다. 길이소를 계산했으니까 아까 이제 길이소만 알면 사실은 뭐예요? 2파이의 높이, 2파이의 높이의 평균인데 그것은 항상 2파이 fx가 되는 거죠. 2파이의 fx 곱하기 길이소. 그것을 적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파이의 아까 우리의 x는 4-x제곱분의 스퀘어 루트 한 것이 fx였습니다. 요것의 길이소니까 요것에 아까 길이소 뭐가 있었죠? 2dx. 요거를 적분하면 된다. 어디서 어디까지? -1에서 1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자동적으로 소거가 되어져서요. 길이소하고 이 함수랑 만나서 소거가 되어지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4파이를 -1에서 1까지 적분하면은 이것은 8파이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겉면적이 나오겠죠. 사실은 반지름이 여러분이 a제곱인 것을 보게 되면 a제곱인 걸 보게 되면 여기가 a가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4파이의 a 스퀘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지름이 a였다면은 반지름이 a인 원이었다면은 반지름이 a인 원이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요걸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이너스 a에 a까지의 요것의 회 전체를 건너비를 보면 구면의 부피가 구면의 넓이가 나오잖아요. 구면의 넓이가 나오니까 이 식은 아까 이 길이소에다가 요 계산은 다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2파이에 여기가 2가 뭐가 나면 요것의 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2가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a가 나오죠. 2파이에 a가 나오고 이것을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를 적분을 하게 되니까 뭐가 돼요? 4파이 a 스퀘어.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이 a인 구면의 건널비는 4파이 a 스퀘어다. 4파이의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와 같이 금방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구했던 그 식으로부터 금방 알 수가 있는 계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웠던 구면의 건널비 사실은 이 고대 그리스나 이집트에서는 이 구면의 건널비라든지 구의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 아니면 원의 전체 넓이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하는 식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미적분학이라는 이런 도구와 그죠? 이 뉴턴의 발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아니까 그죠? 금방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삼각시화 쓰는 문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y는 책에도 나와 있는 문제인데 y는 2의 x를 x0에서 x는 0에서 1까지 이렇게 생긴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점일 때 1이고 여기가 1일 때 2가 되는 이 상황에서 이 함수를 회전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생긴 UFO를 닮은 그죠?
이러한 회전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의 건널비를 계산하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길이소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길이소는 요것에 미분한 거의 제곱, 그죠? 1 플러스에 요것에 미분한 거 제곱하게 되면 2의 x에 2의 x는 미분해도 2의 x니까 그게 길이소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2파이에 그 원래 함수 2의 x를 곱해서, 그죠? 2파이에 2의 x에다가 길이소를 곱한 거 1 플러스에 2의 x의 제곱의 dx 이것을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생긴 적분은 뭘로 어떤 테크닉으로 쓰면 될까요? 첫 번째는 치환을 해야 되겠죠. 가장 여러분이 금방 떠올릴 게 이 루트가 복잡한 함수이기 때문에 루트 안을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같으면 요거를 통째로 치환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그래서 1 플러스에 2의 x의 제곱을 어떤 u라고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금방 알지만, 그죠? 이건 좀 복잡하네요.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일단 2의 x를 우리가 치환을 해야 되겠어요. 2의 x를 u라고 놓으면은 다행히 이의 x의 d의 x가 du가 되면서 우리가 요 2의 x dx가 동시에 소거되어지네요. 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적분은 x가 0일 때는 u는 2의 x니까 1이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2의 x가 u니까 u는 2로 바뀌겠어요. 그래서 이게 du에 대한 적분이 될 거고, 아까 du는 fx의 dx가 바로 du였습니다. 따라서 2파이는 살아남지만 1 플러스 u 스퀘어 이렇게 주어지는 우리가 적분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2파이를 끄집어내게 되면 우리가 1에 2에서 1 플러스 u제곱의 요 적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지만 이런 경우에는 u를 삼각치환한다고 탄젠트로 고친다고 그랬죠. u를 탄젠트 세타라고 놓게 되면 u를 탄젠트 세타라고 놓게 되면은 지금 u가 2일 때 탄젠트 세타하고 1일 때 탄젠트 세타니까 이때는 세타가 4분의 파이인 걸 알지만 이때는 세타가 탄젠트의 인버스의 2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적분은 2파이를 0에서 4분의 파이에서 탄젠트의 인버스의 2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1 플러스의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du는 뭐가 됩니까? du는 탄젠트를 미분하게 되면 세크 제곱 세타가 되죠. 세크 제곱 세타가 되기 때문에 세크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의 탄젠트의 제곱 세타는 다시 세크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전체가 여기가 세크 제곱 세타인데 루트를 씌웠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세크 세타가 되겠어요. 왜냐면은 세크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세타가 코사인 세타나 세크 세타는 항상 양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경우에는 이게 세크 세타로 나와서 세크 3승으로 나오는 거죠. 전화가 잠깐 왔었습니다. 전화기를 무음으로 한다는 깜빡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탄젠트의 인버스의 2에 4분의 파이에서
세크의 3승 세타를 우리가 적분해 줘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죠? 세크 3승을 적분하는 요령은 뭐였었습니까? 세크 3승을 적분하는 요령. 이것은 이제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이건 부분 적분으로 생각을 해야, 이거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적분 테크닉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그 탄젠트의 미분이 이 세크 제곱 세타가 된다는 사실. 요것 때문에 그죠? 요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세크 세타 곱하기 탄젠트 미분한 거에 탄젠트 세타를 미분한 거에 디세타. 그러니까 이것은 세크 세타 탄젠트 세타가 우리가 원래 함수에서 계산한 거에다가 뭐예요? 빼기 세크를 미분한 거는 뭐가 돼요? 세크를 미분하게 되면은 세크 세타 탄젠트 세타 맞아요? 저도 헷갈립니다. 세크를 미분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나오죠? 세크를 미분하게 되면 세크를 미분하게 되면은 세크 세타 탄젠트 세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크 세타 탄젠트 세타 요게 세크를 미분한 거고, 다음 탄젠트 세타의 미분을 다시 적분해야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이 세크 세타 곱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인데,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예요? 네, 우리가 이 박스 안만 보면 이 박스 안의 계산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박스 요거를 i라고 놓겠습니다. 이 박스를 i라고 놓으면 i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지금 i는 지금 요거 계산한 거, 즉 세크 세타의 탄젠트 세타를 탄젠트 인버스 E와 4분의 파이에서 계산한 거 빼기 우리가 지금 이쪽 있고 세크 세타의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탄젠트 제곱 세타는 다시 1 플러스의 탄젠트 제곱 세타가 세크 제곱 세타임을 이용을 해서 뭘로 고칠 수 있어요? 세크 제곱 세타 빼기 1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여기서 세크 제곱 세타 빼기 1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는 지금 계산한 거와 빼기 요 마이너스의 이게 세크 3승이 나오니까 세크의 3승 세타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는 건데 그거에다가 더하기 세크 세타의 디세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식은 아까 계산한 거에다가 빼기 i 더하기 세크의 세타의 디세타. 그래서 i를 넘기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2i가 바로 세크 세타를 탄젠트 세타를 탄젠트의 인버스의 2 4분의 파이에서 계산한 거와 다시 탄젠트의 인버스 2와 4분의 파이에서 세크 세타 디세타 한 거를 계산한 것이다. 그럼 세크 세타 디세타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이었죠. 세크 세타 적분도 어렵죠. 세크 세타 적분은 사실은 생각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데 거의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세크 세타의 적분은 바로 이것은 로그의 세크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의 적분이다.
예, 어떤 걸 미분하면 세크 세타가 나와요? 바로 로그의 세크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미분하면 세크 세타가 나와요. 그래서 세크 세타의 적분은 로그의 세크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세크 세타에 대한 적분을 처음에 하면은 잘 안 돼요. 뭐 이걸 굳이 하는 여러 가지 요령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가지 방법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탄젠트 2분의 세타를 t라고 치환하는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써서 이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생각하기 힘들지만은 세크에다가 양변에 세크 세타 세크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세크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를 각각 나누어주고 곱하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여러분들은 그 세크 세타의 적분이 무엇인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세크 세타에서 적분이 뭐냐? 이것은 로그의 세크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적분한 거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쓰셔도 제가 시험에서 감점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세크 세타의 적분이 무엇인지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시험장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세크 세타의 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마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대입하게 되면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 탄젠트의 인버스 2에, 그러니까 우리가 탄젠트의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 탄젠트의 인버스 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 일단 이 피타고라스 삼각형이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에다가 탄젠트의 인버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당연히 2가 나오는 건 기정사실인데, 세크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세타라면 세크 같은 경우는 이것이 코사인 세타분의 1인데, 이 경우를 보시면은 바로 1 플러스의 2의 제곱이 이것을 루트로 씌운 요 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삼각형에서부터. 따라서 계산해 보면은 세크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에서 지금 1 플러스 2 스퀘어의 루트 씌운 거에다가 다시 2를 곱한 거, 그 다음에 빼기 로그의 요거 대입한 거 1 플러스 이거 뺀 거, 이거를 계산해 준 것이 우리가, 그리고 이제 4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는 4분의 파이를 냈을 때는 이제 루트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빼준 거 이런 거 등등등. 그래서 사실은 계산을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답은 우리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2 곱하기 스퀘어 루트의 1 플러스 2 스퀘어,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의 2 플러스 1 플러스 2 스퀘어의 루트 씌운 거 빼기 루트 2 빼기 로그의 루트 2 더하기 1, 이렇게 사실은 답이 최종적으로는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전체 건널비를 구하는 식을 얻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체 건널비도 여러분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 회전체 건널비 식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최종적으로 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적분의 테크닉이 들어가고 루트가 들어간 형태, 어떤 썸씽의 제곱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죠? 어떤 거에 제곱의 4승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아주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 적분이라든지 치환과 같은 적분의 테크닉을 이런 넓이를 계산할 때 써야 된다는 거, 그것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적분의 테크닉도 확실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단히 연습하시고요. 뭐 제가 퀴즈 그 외복 숙제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